요새 미국의 정시가 2025년 하반기, 제가 볼 때는 2025년 말쯤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쯤 되면 2025년 하반기에서 말쯤 되면 버블이 터진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나오고 난 이후에,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저 버블을, 거품을 이렇게 최대한 덜 충격적으로 터뜨리면서 이제 저 부채를, 무수히 많은 이제 저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길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제 채권이 만약에 1조가 있어요. 근데 채권 1조를 갚을 여력이 안 돼요. 그럼 어느 시점이 돼서 이 워크아웃이 뭡니까? 부도입니다. 부도 내버리는 거예요, 법인은. 그러면요, 법인회생 들어가든지 아니면 파산하든지, 파산하면 그 법인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채권에 대한 이제 가격이 빵이 되는 거고요. 법인회생하게 되면 뭐 80% 탕감한다 그러면 이제 8천억 안 갚아주고 2천억만 갚게 되든지, 아니면 90% 탕감해서 9천억 없애고 1천억만 이렇게 갚아야 되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놓고 다른 누군가한테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채권자들은 이제 바보 등신 되는 거죠. 채권자들별로 어떤 사람들은 100억이 몰려 있는데 10억 받고 떨어지는 거고 90억 날리는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50억인데 45억 날리는 거고요. 5억만 이제 받게 되는 거고, 이런 이제 아수라장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법인은요, 부채 9천억 탕감했으니까 부채 1,000억인 상태로, 기존 상태보다는 훨씬 더 이제 건전해진 상태로 이제 다른 누군가에게 매각하는 거예요. 이 매각도 이제 이해관계자, 자신의 이제 이해관계자한테 매각해서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9천억 해먹는 거죠. 제가 이제 예시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 것처럼 미국 또한 이제 버블을 터뜨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뭐 어딘가의 뭐 분석이나 뭐 전문가의 얘기 아닌 거고, 제가 그냥 살아온 인생의 경험에 이제 미루어서 짐작해 보는 거니 그냥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탕감해버리면 그냥 채권이 대폭 이제 사라지는 거죠. 이 채무가 완전 줄어드는 거다라는 거.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다시 펌프질해서 또 해먹을 수 있는 이제 기간이 이제 또 벌어지는 거죠. 길어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라고 추정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요, 예를 들어 미국이라고 할게요. 미국의 부채가 뭐 한 100 정도 있는 건데, 다른 나라들이 이제 그 부채 채권자들인데 그냥 부채를 90을 날려버리고 10으로 줄여버립니다. 나머지 채권자들이 다른 나라들이 개작살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뒤지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영국이 아이슬란드를 되게 싫어합니다. 아이슬란드 왜 싫어하겠습니까? 영국에 있는 공무원들 아니면 뭐 군인들, 이런 사람들의 연금이 대거 과거에 아이슬란드에 투자가 됐었습니다. 아이슬란드의 기업들 이런 데 있잖아요. 은행 이런 데. 근데 나중에 그 아이슬란드의 은행하고 기업들이 파산해 버렸어요. 파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채권이 빵이 되는 거죠. 영국에 있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연금이 그냥 빵이 된 겁니다. 노후가 다 날아간 거죠. 뭐 유럽에 뭐 재판소 뭐 이런 갔는데 그 재판장인 독일인이 그냥 아이슬란드에 손을 들어줘 버렸습니다. 영국에 있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이 연금이 다 날아갔죠. 채권이 그냥 휴지 조각이 돼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영국 사람들의 이 삶의 질이 되게 악화됐고, 반대로 아이러니하게 아이슬란드의 국민들은요, 국민소득도 올라가고 삶이 되게 풍요로워졌죠. 돈 떼먹고 그렇게 한 거예요. 되게 나쁜 놈들인 거죠, 아이슬란드가. 그리고 영국이 생각할 때는 아이슬란드가 때려 죽일 놈이 돼버린 거고, 이런 일들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벌어지더라고. 참 어이가 없는 건, 이 돈을 투자한 사람들이 순식간에 바보가 되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홍콩 ELS 은행 창구에서 여직원들이 나이 드신 이제 사람들에게 이거 저축이라고, 고의자 주는 저축하고 똑같은 거라고 얘기하고 속여서 사인하게 만들고 가입하게 하고 손해를 70% 80% 보게 만들었습니다. 이 뭡니까? 거의 사기죠, 사기. 경제 관련해서 경제적인 손실을 입히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저는 사기꾼이라고 보는데, 대한민국에서 사기로 판단하는 그 법의 테두리가 너무 관대해서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좀 법적인 처벌을 피해가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경제적인 손실을 입은 사람들이 자살하기도 하고 극단적인 선택하기도 하고 되게 이제 화병에 힘들어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저는 요새 뉴스를 보다 보면 이 폰지 사기도 너무 많고 이 각종
남의 돈을 헤쳐먹는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너무도 많은 걸 봅니다. 그런 걸 보면서 참 생각들이 많죠. 많은 고민들이 듭니다. 저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 어떻게 지내는 게 필요한 걸까?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참 많이 고민스럽고 많이 생각해야 될 것 같고 많이 답답하기도 하고 암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결국 뭐가 되었건 간에 좀 정신 차리고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대비 대응하며 지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싶은 거죠. 결국 누가 뭐라 그래도 정신을 좀 더 바짝 차리고 세상 무서운 줄 알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함부로 까부러대다가 욕심에 탐욕에 많은 것들을 날려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좀 더 유의하고 좀 더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험한 시대를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좀 더 힘들고 좀 더 어렵고 좀 더 막막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이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 중에 우리가 어떻게 지낼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궁리하고 따져보고 또 헤쳐나가고 더욱더 조심하며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궁리하고 잘 생각하고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이 험난한 시대를 안전하게 살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좀 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이 살아가는 현실이 꽤나 어렵다라는 거, 녹록지 않다라는 거, 막막하다라는 거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야겠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 버블 붕괴가 미국 정치나 이제 한국에 엄청난 경제적인 충격이 닥칠 거라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좀 더 더욱더 조심하고 정신 차리며 미래를 대비하고 어떻게 움직여 나갈지를 궁리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더 조심하고 더 염려하며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앞으로 얼마나 안 좋은 일들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들이 터져 나올까 벌어질까 라고 생각하면 겁이 많이 납니다. 근데 여전히 희망과 꿈만 먹고 사는 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국장 무지하게 많이 미국장에 되게 많이 하죠. 국장을 떠나는 건 또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미국장이 뭐 기회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장도 국장도 당분간은 계속 1, 2년간은 숨죽이고 지켜보는 게 좋지 함부로 뛰어들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든 안전하게 무탈하게 별일 없이 살아가는 게 제일 최선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조심하며 살아가고 안전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대비하고 지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잘 생각하고 잘 움직여 나가보자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험한 시대다. 꽤나 살아가는 삶이 어렵다라는 걸 인정하고 명심하고 대비 대응하며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